오늘의 목적물은 103호 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임차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택배가 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모든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길이 좀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도권에 교통이 좋은 것은 아파트가 10억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10억이면 매달 100만원씩 10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재산이 되어버렸죠. 수도권도 이런데 서울에 9억 3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억대에 나왔습니다. 그냥 서울의 적당한 곳이라고 해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더블 초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이에요. 즐거운 경매를 지향하는 경매의 모든 것 오준석 멘토입니다. 교육적인 영상보다는 물건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학원에서 경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볼 물건은 이런 물건이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물건이기도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경매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더블 역세권이고요, 지하철역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평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입니다. 이런 더블 초역세권에 국평 아파트가 왜 1억이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물건은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이 싸졌다는 건 계속 유찰이 되었다는 거겠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보통은 낙찰을 받아봐야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는 가격이 될 때까지 유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5억짜리 집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3억의 보증금은 당연히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니 입찰자들은 2억보다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억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보증금 3억을 더하게 되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될 테니까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지식적으로 아시는 거랑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문자가 엄청 많네요. 오늘의 목적물은 103호 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임차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택배가 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계량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분이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7동 103호. 미납된 거 없어요.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네, 거주하고 있는 거 잘 잘 내려주세요. 여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다 포함해서 한 5, 6만 원, 7만 원. 한 달에 15, 6만 원? 네, 아이스크림 20만 원도 나와요. 감사합니다. 바깥에 너무 추워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관리실에서 미납 관리비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이 1회도 밀리지 않고 관리비를 다 내셨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볼 물건은요, 22타경 106244고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총 2000세대가 조금 안 돼요. 가장 매력적인 건 바로 위치입니다. 석계역까지 도보 2분입니다. 석계역은 1호선이랑 6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이 물건은요 감정이 9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7번이나 유찰이 돼서 1억 9,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매물은 7억 7천부터 8억 3천까지 나와 있고요, 지난 11월에 7억 5천에 실거래가 있었네요. 9억대 물건이 1억대라니 엄청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검토하시고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가 복잡한 건 아닌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건데요, 유찰이 많이 된 건 하자가 있는 물건이죠. 경매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보증금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는지, 받아간다면 얼마나 받아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서 돈을 다 못 받아가면 모자란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건 내용을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분이 계십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 권리신고된 보증금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매가 시작될 때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에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하세요 라고 신고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을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돈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배당해 주지 않아요. 우리 물건 내용을 보시면 전입 확정은 잘 신고가 되어 있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통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공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자는 당연 배당권자라고 하는데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으로 계신 박땡땡 씨는 내가 낸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자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당연 배당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걸립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22년 7월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요. 임차인분은 23년 9월에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즉 당연 배당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액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최저가 기준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득세나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우리 물건 시세는 7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경매 최저가는 1억 9천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우리가 물어줘야 할 보증금이 4억 7천이죠. 그렇게 되면 4억 7천에 1억 9천 5백을 더해보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금액은 약 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7억 7천이라고요. 1억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깥이 너무 추워서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좀 물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좋은 점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신권이거나 2, 3회에 유찰된 물건들을 많이들 찾아보시는데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은 잘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당연히 입찰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도 난이도가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명도인데요. 잘 살고 계시는 사람을 내쫓는 몹쓸 짓이라는 생각을 하셔서인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요,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모두 안전하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별로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는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무이자로 이 전세 보증금만큼인 4억 7천을 대출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점점 재밌어지죠? 더 상상력을 동원을 해볼까요? 이 임차인분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임차인이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분은 더 살고 싶으니까 저희와 계약을 새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될까요? 명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사비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그냥 전세가 있는 집을 일반 시장이 아닌 경매 시장에서 시세보다 1억 싸게 산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흥분이 돼야 돼요. 취득세 빼고 1억 9천 정도를 집어넣고 1억을 버는 일입니다. 이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많은 경매 전문가분들이 신권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회원님들께 같은 말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신권에 낙찰이 되니까 꼭 신권 때 조사하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래 묵은 물건도 보라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떨어뜨리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물건의 가격을 내가 정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저희 얼마 전 영상 댓글에 주변 부동산에서 그 집이 구조가 안 좋고 집이 작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별로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별로라는 뜻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가격에는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별로야 라는 뜻이 있겠고요. 그 물건이 작고 구조가 별로라면 그 가치 정도로 유찰이 됐을 때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다면 내가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 낙찰자가 조사를 잘못한 거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봤을 때 내 손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매를 오픈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시큰둥 하십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죠. 보통 손님이 되지 않거니와 바쁜데 귀찮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지금처럼 말을 섞어주시는 분들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경매 물건을 입찰하라고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만일 임장 중에 이런 분을 만나셨다면 그분은 그 지역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부동산이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경매 물건은 별로고 그걸 할 바에는 그냥 이런 걸 하는 게 더 나아요 라고 하시면서 중개사님이 들고 계신 물건을 브리핑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경매 물건에 열을 올리시지는 않죠. 그러면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멘토들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거겠죠. 시세를 조사하기 위한 대화 방법이나 수집한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셔야 됩니다. 솔직히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보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딱 집어내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입찰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 더블 초역세권에 국민 평형을 1억대로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세 차익도 1억이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임차인분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경매를 아시는 임차인분이라면 더 유찰을 시켜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투자자이건 임차인이건 경매를 당하는 소유자이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건 회원이 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11월이 지나고 혹한이 찾아오더니 어느덧 23년도 끝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이 유행이던데 연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경매 시장에는 물건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못 내보내고 묶어두고 있는 사건들도 엄청 많다고들 하는데요. 그 말은 내년에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희와 함께 이 기회를 잡으시고 즐겁게 경매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두렵고 망설여지신다면 위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